자 보세요. strict 무슨 말이야? 엄격한이야. 엄격한. 그치? 선생님이 공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할 때 very strict about not studying English very hard 이렇게 되는 거죠. strict 요거랑 같은 말이 뭐가 있냐면 stern이란 말이 있어. stern 알겠어? stern 그 다음에 얘랑 이제 같은 말이 severe가 있죠. severe 그렇죠? 엄격한 같이 적어놓고 동의어로 나왔으니까 오케이. If you don't study English very hard, you will get in trouble.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in the near future, you will get in trouble. 곤란에 겪게 될 거야. 알겠어? 그쵸? 자, 채린아, 예린이 가서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래. Likely, 아마도죠? 그쵸? 자, 권영아, 주영이 뭐 하고 있니? 뭐라고? 자, 니네 서로 관심이 없죠? 형제 자매도 그쵸? 보세요. 각자 인생 사는 거야. 그쵸? 열심히 해. 보세요. likely는 보세요. likely는 얘는 무슨 뜻으로 있고 형용사하고 부사로 나눠줍니다. 알겠냐? 형용사일 때는 얘네가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be likely to 다음에 동사 원형 얘랑 떨어질 수가 없어. be likely to는 무슨 뜻이야? 세 가지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 그렇죠? 뭔가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밑줄 치고 뭐뭐 할 것 같은 형용사야. 근데 부사일 때는 무슨 뜻이야? 아마도 probably 이 뜻이야. 비교해두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서는 뭐라고 쓰인 거죠? likely가? 이게 뭐라고 됐어? 아마도. 부사죠, 부사. 어? 형용사 아니야. 부사라고 적어놔. 부사. 자, despite 나왔습니다. despite 나오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는 품사가 뭐니? 전치사죠? 그러면 뭐가 나오면 안 되죠? 이 despite 자리에 뭐가 나오면 안 돼? 대표적으로 although가 나오면 안 되지. 얘는 접속사니까. 그 다음에 posture는 자세나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세 똑바로 앉아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instructor는 뭐야? 선생님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강사. 그쵸? 그럼 선생님은 뭐겠어? My job is instructor. 근데 어떤 instructor야? 나 외국인한테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소개하면 May I introduce yourself, especially in front of yourself. Okay? 자, my job is an English instructor in Hana Institute or Hana Cram School.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쵸? 이해돼? 그치? 그러니까 강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니네 수영하러 배울 때 그 수영 강사를 뭐라 그래? 스위밍 인스트럭터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자, muscle은 근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치고 on에다 동그라미 치고 run은 배우다잖아. 근데 unlearn이 되면 뭐야? 배운 거를 갖다가 버리다란 뜻이야. 그쵸? 이게 중요해. 뜻이 전혀 그쵸? 이게 해석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pickup은 별표 치고 pickup은 여기서 그냥 그쵸? 그냥 둘 구동사가 아니야. 구동사의 의미가 많아. 그쵸? Pick up has a variety of meaning. You just very distinguish there the multiple meaning. Okay? I just write down there just the 5 meaning. 그쵸? On the whiteboard. You just try to keep it in your head. Okay? 자, 저 새끼 왜 오늘따라 영어를 많이 쓰지 그러지 말고 잘 봐. 알겠어? Pick up. 자, pick up. Number 1. 잘 봐. 밑에 뭐 떨어졌어? 아까 뭐 떨어뜨렸어? 핸드폰 떨어뜨렸어? 떨어뜨리면 그거 뭐라 그래? pick it up. 집어 올리다. 그치? 집어 올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ick up. 차로 데리러 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맡긴 물건을 찾으러 가다. 그
그다음에 네 번째 익히다 배우다. 네 가지 뜻만 알아두세요. 자, 물건 떨어져 있어. 집어 올리다. 니네 듣기 평가에서 여보, 그 집에 오는 길에 세탁물 좀 찾아다 두세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듣기 평가에서. Honey, 그쵸? When you on the way home이죠? On your way home, 집으로 오는 길에, 그쵸? You should pick up the laundry. 여기니? 그쵸? Pick up the laundry 하게 되면 뭐야? 세탁물 찾으러 오는 거죠? 맡긴 물건을 찾으러 갈 때. 어디서? 여기 3번부터 있구나. 3번부터. 그쵸? 맡긴 물건을 찾으러 갈 때. 그리고 잘 봐.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게 되면 그 댄스 파티를 크게 열잖아. 그쵸? 그러면은 그 댄스 파티에 자기 이제 짝이 돼줄 것을 여자애한테 부탁한단 말이야. 프롬이라 그래, 프롬. 그쵸? 그러면 그때 남자애가 이렇게 턱시도 같은 걸 쫙 차려입고, 그 다음 리무진 같은 거 빌려가지고, 여자의 집에, 그쵸? 7시나 7시 반 되면 그러니까 데리러 가. 그러면, 그때 여자애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When will I pick you up?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자애가, 7:30?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7시 반에 나 데리러 와. 이해돼? 차로 데리러 가다. 그 다음에, 익히다 배우다라는 뜻이 뭐가냐면, 이건 런이라는 뜻이야. 장근석이라고 알아? 아시아의 프린스라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101 프로듀스 거기 무슨 뭐 이렇게 거기 나오는 IOI 나온 애들 있잖아. 거기 그거 한참 여자애들 그 뭐냐 아이돌 그룹 데뷔하는 부분에서 그 사회 봤던 애 있죠. 그쵸? 걔가 셔플 댄스라고 하는 그쵸? 그 춤을 한참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 근데 외국에 있는 기자애가 그 장근석이가 요즘 빠져 있는 춤 동작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라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었거든. 아리랑 TV에서. 그때 기억해. Where those dance moves pick up? 그 춤동작 어디서 배우셨어요? 라고 할 때 pickup을 썼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 pickup이란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죠?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야. 이해됐지? 그쵸? 본문으로 갑시다. 자, think of how you hold a pencil. 자, 이건 이제 어떤 얘기인지 봅시다. 지나가면서. 자, think of는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죠. 근데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냐면 전치사 다음에 주, 동이네. 뭐가 나온 거야? 명사들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너가 연필을 갖다가 잡는지 이해돼? 어떻게 연필을 네가 지금 잘 봐. 본인들이 연필 잡는 거 보세요. 니네가 어떻게 지금 연필을 잡고 있는지를 갖다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네. Think of how you hold a pencil.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제시를 던졌잖아. 그러면 maybe your teacher.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쵸? Your teacher was very strict죠. 선생님이 굉장히 엄격하셨어 이거지. 그쵸? 뭐에 엄격하셨어? With all her students. 모든 학생들에게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어서 초등학교 때. 그쵸? 그리고 You could only hold a pencil이죠. 너는 그쵸? 뭐 할 수 있었냐면 잡을 수 있었어. 연필을. 알겠냐? 선생님이 어렸을 때 내가 연필 잡는 법을 갖다가 가르쳐 주셨단 말이야. 연필은 이 검지하고 엄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똑바로 세서 잡는 거야. 니네 대충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적었으니? 그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아마도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라서 그쵸? 너는 그 연필을 갖다가 어떤 한 가지 특정한 방법, 이게 바른 방법이라고 한 가지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그 한 가지 방식으로 연필을 잡는 법을 갖다가 뭐 한 거야? 쥐게 된 거죠? 자, 만약에 여기 OI에다가 메모쳐봐. 그쵸? 너네 명령문 다음에 and가 나오면 뭐라고 해석하지?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지. 근데 명령문 다음에 오화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지?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서 이게 오화가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네가 연필을 갖다가 한 가지 방법, 딱 정해져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딱 쥐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서 드는 우드를 얘기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연필을 잡지 않으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막 이렇게 써. 얘네? 이렇게 쓰고 앉았으면 어떻게 돼? Get in trouble. Get in trouble이 뭐였죠?
문제를 겪게 될 거다. 선생님한테 혼나게 될 거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서 that pencil holding technique니까 연필을 잡는 기술이죠. 확인이? 그 연필을 잡는 기술이 여기 likely 아까 무슨 뜻이었어? 아마도 이거죠. 아마도 ingrained라고 하는 건 중요한 표현이야. 이건 외워야 돼. 여기 오른쪽 하단에 뭐라고 돼 있어? 몸에 배어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니면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 어찌되었든 간에 집에서건 아니면 학교에서건 엄격하게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거나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그럼 이거 하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몇 년이 흘렀지. 그렇게 되면 니네는 자연스럽게 이 연필 잡는 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몸에 익혀진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pencil holding technique이 어떻게 된 거야? 아마도 몸에 배어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냐? 그리고 you'd find it uncomfortable. 그럼 보세요. 여기 find가 오형식이고 그쵸? 이 또라이가 맞네. 자 보세요. find 목적어 그 다음에 uncomfortable 목적 보호가 되죠. 여기냐? 그러면 니네 여기서 배웠던 문법사항이 뭐니? 이거 무슨 목적어? 가목적어. 어? 가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고 이 투부정사가 무슨 목적어가 되는 거야? 진목적어가 되는 거죠. 알겠냐? 그러면 이 연필 잡는 법이 아마도 몸에 배게 될 거고요. 너는 그쵸? 불편하게 느낄 거다 이거지. 어떤 걸 불편하게 느끼는 거야? 진짜 목적 여기 있잖아. Hold the pencil any other way라고 하는 건 다른 방법이죠.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필을 쥐게 되면 쓰면서도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느낀단 말이야. 얘들이? 자, maybe you like skiing. 자 보세요. 이제 다른 예시가 되는 거지. 이거는 무슨 예시였어? 연필 잡는 예시였잖아. 알겠냐? 이제 무슨 예시가 나와? 스키 타는 거 방법이 나오죠? 이해돼? 그러면 너가 스키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 그래서 뭐 하기로 결정을 하냐면 decide to take some lesson이니까 take lesson이 무슨 말이야? 강의를 듣다 강의를 받다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건 무슨 강습이야? 스키 강습을 받는 거죠. 알겠니? 선생님이 스키장 한 7번 갔는데 스키를 한 번도 탄 적은 없어. 스키장에 내가 뭐하러 갔냐면 통역하러 갔어. 통역하러. 다른 사람들은 스키 타면서 그 외국인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필리핀 애들이었던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 아니야. 필리핀하고. 하여튼 한 몇 개국에서 온 애들 끌고 가가지고 나는 가이드 겸 가가지고 그쵸? 다른 애들이 스키 탈 때 나는 사우나 가가지고 그쵸? 스키는 이상하게 스키장은 여러 차례 갔는데 그게 일과 같이 가다 보니까 타지는 못했어. 보세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하여튼 스키 강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이 디스파이즈에 내어쳐봐. 여기 뭐가 오면 안 되니? 올더우죠? 올더가 되면 안 돼. 그러면 얘는 전치사니까 뭐가 나온 거야? 동명사가 나온 거죠? 중요하죠? 그러면 despite having skied already for a number of years니까 수년 동안 내가 뭐는 해왔어? 이미 스키를 타왔죠? 근데 얘는 뭐라고 스키해야 돼? 뭐뭐해도 불구하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스키 강습을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이미 나는 무슨 경험이 있었던 거야? 이미 여러 차례 스키장을 가본 경험이 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알겠냐? 다시 스키를 제대로 타고 싶어서 강습을 듣기로 뭐 하는 거야? 결정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스키 강습을 받고 나서 스키를 탄 게 아니니까 이번에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 you may be surprised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왜 여기가 ing가 아니니? 잘 들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자 보세요. 정리해라. 감정, 형용, 타동사가 나왔을 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잘 보세요. 주어가 감정을 유발하는 거죠. 화살표 방향 잘 봐. 주어가 감정을 느끼는 건지를 두 가지로 구별해서 감정을 유발하는 거면 무슨 분사가 나오니? 현재 분사 ing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능동과 뭐를 나타내는 거야? 진행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거는 주어가 감정을 읽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나오는 거야? pp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분사라고 하니? 과거 분사라고 하고 얘는 뭐를 나타내니? 수동과 완료를 나타내죠. 그래서 요거를 박스 쳐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고 알겠냐? 그러면 다시 주어 봐봐. 주어
이 주어가 잘 봐. 주어 보세요. 주어가 감정을 유발시키는 거야? 감정을 받은 거야? 감정을 느낀 거죠? 너는 깜짝 놀라게 한 거야? 얘가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걸 보고 깜짝 놀랐냐면 이 투는 감정의 원인이야. 어? 그래서 discover that 대처리할 사실을 보고는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게 된 거지. 어떤 사실을 보고는 your posture 너의 자세와 폼이죠. 알겠냐? 자세와 폼이 aren't good. 좋다는 얘기 안 좋다는 얘기야. 그동안 스키 강습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스키를 탄 게 아니라 그냥 지 마음대로 스키를 어떻게 타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세가 불량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스키 강습을 받으려고 하는데 뭐에 깜짝 놀란 거냐면 내가 그동안 그 스키 타는 자세와 폼이 안 좋았던 거지. 이렇게 처음에 배울 때 제대로 안 배워두니까 알겠냐? 이제 스키를 배우러 갔을 때 그 스키를 강습하는 강사가 have to work harder죠. 더 열심히 너를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야. 뭐 하기 위해서? get you to change니까 얘가 오형식,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 보호가 되죠? 알겠니? 너로 하여금 너의 잘못된 그 형태를 갖다가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강사가 애를 많이 써야 된단 말이야. 이해돼? 여기 봐. 애초에 기초를 잡아놓지 않으면 가리키는 사람이 힘들단 말이야. 니네도 힘들겠지만. 알겠어? 그치? 많은 교훈을 주죠? 자, 근데 뭐랑 비교했을 때 자, them if she were 여기서 she는 누구야? 여기 강사를 여자로 본 거죠? 알겠냐? 스키 가리키는 강사가 teaching a person이니까 바로 그 사람 스키 자세가 안 좋은 사람이죠? 아니 다른 사람이지. 다른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이야? never skied before니까 전에 스키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보다 더 힘든 거지. 알겠냐? 스키를 타본 경험은 있는데 자세가 후져. 알겠어? 그런데 스키를 타보지 않은 사람과 스키는 타보긴 했는데 자세나 폼이 지 맘대로 배운 거야.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 누가 더 힘든 거야? 처음 타는 사람보다 이미 잘못된 형태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게 더 힘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야? 애초에 처음 배울 때 알겠니? 제대로 익혀두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연필 잡는 것도 그래. 어렸을 때 연필 잡는 거를 갖다가 제대로 익혀두지 않으면 글 쓰는 게 불편하지.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노래 있잖아. 그럼 젓가락질도 어떻게 해야 돼? 뜬금없지. 하여튼 그럼 젓가락질도 어렸을 때 제대로 배워서 이 잡는 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가끔가다 젓가락질 이상하게 하는 애들 있죠. 그렇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X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어먹는 것도 잘 못 집어먹고 그렇죠? 그러면 물론 그렇죠? 젓가락질 잘해야지 밥을 잘 먹는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 그걸 제대로 배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그걸 고치기 어떻다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that's because 그러니까 your muscle 잘 봐. 이유가 뭐냐면 처음 배우는 사람보다 나중에 좀 경험이 있더라도 자세가 잘못된 사람을 가리키는 게 더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your muscle 이미 네가 이전에 스키를 잠깐 잘못 배운 거 있죠? 그 잘못 배운 상태의 너의 근육이 learn the certain way of skiing이죠. 스키 타는 일정한 방식을 갖다 이 몸에서 이미 익혀버린 거야. 이해돼? 그쵸? 자, 그런데 어떤 방식이냐면 you now have to unlearn이죠. 아까 unlearn이 뭐라 그랬어? 배운 거를 버리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you now have to unlearn in order to pick up the correct form이죠. 제대로 된 형태, 제대로 된 자세를 갖다가 픽업이 아까 뭐라 그랬어? learn이라고 그랬잖아. 익히다 배우다. 아까 장근성까지 얘기까지 했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정확한 자세를 갖다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기존에 배웠던 거는 다 어때야 돼? 버려야 되죠. 알겠냐? 아, 이해되니? 그래서 앞에가 원인, 뒤에 결과. 그래서 next time이잖아. 그럼 이게 뭐야? 주제문이야? 어? 다음번에 you are learning something new. 무언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는 명령문이잖아. 주제죠? 확실히 해두세요. 뭐를 대시 빠진 거야. 어떤 걸 제대로 해야 돼? You do it the correct way. 제대로 된 방식으로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냐? 자, the first time around니까 애초부터죠. 처음부터, 애초부터. 알겠니? That way. 그렇게 제대로 배우는 것이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배워야만이 you don't have to learn it twice. 다시 두 번 배울 수 있는 것을 피하도록 만든다는 거지. 두 번 배울 필요 없잖아. 한 번 제대로 익혔을 때 제대로 배우는 거 쉽지 않지만 학습할 때도 뭔가 새로운 거 배울 때 그럼 여기서 철저하게 주제는 뭐야? 애초부터 배울 때 제대로 된 자세나 학습 태도로 익히도록 해라. 이거잖아. 답을 골라봐. 몇 번이야? 번역가 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거죠? 그치? 자, 두 번째. 자, 단어 보고 단어 잘 챙기세요. engage이 무슨 말이야? 어디에 참여하다. 그쵸? 어디에 참여하다. 그 다음에 process 과정. 그 다음에 locate 찾아내다. 이거 별표 치고. 자, locate는 지금 선생님이 정리한 것처럼 정리를 해주세요. 이건 여러 차례 계속 나오게 되니까. locate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찾다, 발견하다. 두 번째가 어디에 위치시키다. 그쵸? 그래서 얘가 어디에 위치하다라고, 그쵸? 이런 표현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인다 그랬어? be located at이나 in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리고 찾다 발견하다는 동의어가 뭐가 있겠냐? find, spot, discover 이런 게 있겠죠? 위치시키다는 같은 말이 뭐가 있어? situate가 있죠? 이대로 정리해라. 이대로. locate 찾아내다, 찾다, 발견하다. 어디 위치시키다 두 가지 뜻이 있죠? 얘는 수능 기출문제로 나왔다 그랬죠? 같은 말이 뭐야? be situated at in. 알겠냐? 그쵸? 잘 봐.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다라고 했을 때 영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between China and Japan이죠. 알겠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디 위치하다. The Korean Peninsula is located and situated between Japan and China. 그쵸? 됐고, 그 다음에 ongoing, 진행 중인. 그 다음에 examine, 검토하다, 조사하다. 단어 지금 한번 쫙 보면서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critically는 비판적으로. 나드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admire, 경탄하다, 감탄하다 적고. trigger, 요거는 트리거가 나오게 되면 이거 cause 옆에다 적어놔. cause, 야기시키다, 촉발시키다. cause하고 trigger는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mark, 나타내다, 표시하다. entry, 입장, 동그라미 치고. adjust, 조정하다. 그 다음에 여기 adapt 적어놓고 adjust, adapt. accordingly, 그거에 맞추어서. 단어 좀 봤죠? 이제 독해로 들어갑니다. 집중. 자, 얘도 역시 무슨 말이야?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그쵸? 질문을 봅시다. 갑니다. When we read and write, 우리가 글을 읽고 쓸 때, 알겠냐? When we, 그쵸? Read and write. 글을 읽고 쓸 때, we engage in, 우리는 참여하게 됩니다. participating, take part in, 그쵸? participating, take part in, engage in, join, 참여하게 되는 거야. process, 과정이잖아. 어떤 과정에 참여하는 거냐면, locating and entering 병렬 구조. 알겠냐? 이 두 가지 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거다 이거죠. 알겠냐? 그치? 그럼 그게 뭐냐? 디스커션이 뭐죠? 토론이잖아, 토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토론에, 그쵸? 자,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저 토론을 갖다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토론을 갖다가 들어가도록 하는 그 과정에 들어간다 이거죠. 근데 뭐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이슈, 논쟁점에 대해서. 그쵸? 그러면서 또 뭐 하는 거냐면 뭐 하면서 examining critically the ideas. 그쵸? 이건 분사구문이지? 알겠니? 뭐 하면서 비판적으로 조사하면서 뭐를? 그 생각들을. 근데 어떤 생각들이야?
그러면 생각은 표현하니 표현되니? 표현되는 거지. 표현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다른 사람이 이거 토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랑 얘기를 주고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특정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 비판적으로 조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그 사고에 대해서 그쵸?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알겠냐? 토론에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야? 참여하게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서 자 and asking question about those ideas. 그런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여기 ing, 여기 ing가 또 병렬 구조로 걸리는 거죠? 뭐뭐 하면서 그쵸? 그러면서 asking questions about those ideas.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표현된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던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표현되어진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알겠냐?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may find ourselves nodding and agreeing with 자, 우리는 얘가 find가 오형식 얘가 목적어 얘가 목적어 자리에 ing 나온 거야.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뭐 하고 있는 거를 발견하게 돼? nodding은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죠. 그리고 agree 다음에 with까지 해가지고 어디에 동의하다라는 뜻이네. 그쵸?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어디에 동의하는 거야? 심지어 admiring까지 나오네. 감탄하는 거죠? 뭐에 감탄하는 거야? 어떠한 텍스트나 어떠한 이미지, 당연히. 그쵸?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어떤 대상이 어떤 텍스트, 글, 알겠냐? 글이나 아니면 어떤 사진이나 이미지 있죠. 이런 이미지에, 그래, 맞아. 글을 읽고, 이 그림, 정말 대단해. 이해돼?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도 하고 감탄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쵸?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뭐를 진행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자, or 아니면 we may be triggered죠. 우리는 촉발이 되어질 겁니다. 자, 뭐 하도록? use the word. 잘 봐. 그런데 토론을 진행하다가 내가 의견이 그 사람이랑 맞아. 의견이 그 사람이랑 맞게 되면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맞아.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내 의견에 동조해. 와, 그거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끼리 여러 사람이 토론을 갖다가 진행하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이 쓴 글이라든가 그 사람이 제시한 여러 가지 뭐 자료 같은 게 있어? 그럼 이거 보면서 대단하다. 그래, 맞아. 이 말은 내가 동의한다. 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했지? 이래? 그런데 토론을 하다 보면 의견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의견이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어?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해보세요. We may be triggered to use the word but이잖아. 그러나 이게 토론을 해나가다가 의견이 이제 맞는 거야? 서로 틀린 거야? 의견이 틀린 거지? 그러면 어떤 단어를 갖다가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러나 네 생각 그래 인정해. 그러나 내 생각은 달라. 뭔 말인지 알겠니? 그치? 그러나 잘 봐. As we read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가. 얘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안락사야. 그럼 니네들 입장이 어떤 사람이 극심한 고통으로 거의 이제 죽을 단계야. 이거는 솔직히 이게 그 산소호흡기 있잖아. 산소호흡기를 갖다 계속 부착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이렇게 논쟁을 벌여. 그러면 어떤 사람은 생명은 고귀한 거니까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산소호흡기를 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고, 야, 지금 누워있는 사람만 생각할 건 아니잖아. 아니,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은 어떻겠니? 이해돼? 그럼 그런 입장에 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있어. 근데 나는 안락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야. 이해돼? 그럼 읽어가다가 어떤 사람이 글을 썼을 때 그럼 나는 어떤 마음이 들어? 그러나 물론 동조는 해. 여러 가지 뭐 생명에 대한 어떤 고귀함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게 마음에 들어. 제시하는 게 수긍이 되지만 알겠냐? 자, 그럼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Saying it in our head니까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건 뭐야? but이라고 하는 단어죠. 알겠니? 이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 둘 중에 하나야. either A와 B죠.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걸 얘기로 들으게 되면은 말로 하는 거고 내가 책으로 읽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텍스트로 그러나라고 글로 쓰게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가 글을 읽어나가거나 아니면 글을 쓸 때 반대하는 입장도 나올 수 있잖아. 이해되지?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건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표시하는 거다 이거죠. 뭐를? 우리가
entry가 뭐야? 입장이라고 그랬잖아. 입장.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into the 수월이 뭐죠? 소용돌이야. 소용돌이. 어떤 소용돌이야? 생각. 그러면 생각이라는 게 여기 아이디어스가 들어갔잖아. 그럼 보세요. 나는 안락사에 반대하는 입장. 다른 사람들은 찬성하는 입장. 이 두 개가 서로 합쳐져가지고 뭘 이루고 있는 거야?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죠? 뭔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이런 점들은 내가 공감해. 이해돼? 그런데 내가 안락사 입장에서는 네 입장은 분명히 그래. 생명이 고귀함.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는 것 다 찬성해. 그러나 가족들이 겪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나는 어떤 입장이야? 반대 입장이죠? 그러면 상대방과 계속 뭐가 되는 거야? 주거니 받거니 의견을 동조해 가는 거지.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의 소용돌이 속에 토론이라고 하는 입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더 타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건 뭐가 되는 거야? 안락사가 되는 거지. 알겠냐? 이 안락사라고 하는 주제 주변으로 여러 가지 찬성과 반대 입장, 이해돼? 요거의 소용돌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서 as we read,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 알겠어? 자, we examine, 우리는 조사를 해야 돼. 어떻게? 비판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그쵸? 자,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어떤 부분? 우리가 발견하고, 그쵸? 우리가 발견한 그 생각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뭘 해가는 거야? 의견을 조율해가는 거죠. 이해돼? Our own idea. 우리의 생각을 그것에 맞춰서, 알겠냐? 그것에 따라서 조율하고 조정해가는 거지. 아, 내 입장만 중요하다고 주장할 순 없잖아. 그럼 우리가 토론을 왜 하는 거지? 서로 입장 차이를 줄여가는 거지. 내 입장만 고수할 순 없잖아. 아, 이런 측면에서는 그래, 뭐 인정해. 그럼 상대방도 한 발 양보해서 같이 접근해서 오겠지. 그래서 새로운 생각들이 도출되는 거 아니야. During the process of writing, 글 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죠.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입장이 어떤지. 안락사에 대해서 내가 찬성 입장인지, 안락사에 대해서 내가 반대 입장인지. 알겠니? 그리고 positions others take니까 다른 사람들이 취하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겠지. 나는 반대인데 왜는 얘네들은 찬성하는 입장을 취할까? 알겠냐?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게 뭐냐면 내 의견이 옳다고만 끝까지 주장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타협이라는 게 뭐지? 어느 정도 양보하고 서로 수준을 맞춰가는 거잖아. 조율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that critical thinking,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잖아. 그런 비판적인 생각들이 help shape, 도와준다 이거잖아. 뭘 도와주는 거야? 내 글쓰기의 형태를 갖다가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알겠어?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글을 완성했잖아. 내가 안락사에 대해서 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글을 냈어. 그럼 상대방이 글을 읽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상대방들이 내가 쓴 그 안락사 반대 입장에 대해서 뭘 보이겠냐? 반응을 보이겠지. 어? 어떻게? What we write. 우리가 내가 쓴 거. 그리고 그런 다음에 내가 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되고 상대방이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상대방은 내 글을 읽고 나서 나는 이거 수긍 못해. 일정 부분은 내가 뭐 인정은 하는데 원칙적으로 나는 찬성 입장이야. 나는 반대 입장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가 진행되는 거야? 안락사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에 대해서 계속 조율이 돼서 대화가 이끌어지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무슨 과정이 일어나면 조율 과정이 나와나서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거지. 알겠니?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될 거 아니야. 이해돼? 응.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글쓰기와 글 읽기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요? 해당 쟁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지. 네. 답이 되는 건 몇 번이니? 그쵸? 이 지금 독서라는 글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글쓰기를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야? 비판적인 토론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된다는 거 아니야. 알겠니? 아니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는 건 뭐야? 독서를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싶은 거고,
글을 쓰는 거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생각에 관련돼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관련돼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오케이? 여기까지.